김소영 씨 조금 전에 잠깐 나갔다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어디 뭐 볼일 보러 갔다 오셨어요? 제가 저기 네. 일 중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볼 일이 있거든요. 아, 바깥에서 볼일 보시는군요. 아니 진짜 걷기 한번 중요하죠. 해보려고. 예. 아, 걷기? 빠르게 걷기 한번 네. 예, 2바퀴 돌고 왔어요. 운동하고 왔어요. 예. 야. 땀나네. 아, 예. 처음이죠, 올해 들어. 제가 사실은 어젠가 한번 했어요. 했어요? 혼자 아. 쫙 나가서 한번 돌고 왔어요. 저도 아직 올해 들어 아직 한 번도 안 같이 걸어봤는데 하자니까요.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한데. 예, 같이 해요. 50분에 나가면 돼요. 아니 근데 이렇게 식사하고 예. 잠깐 운동하고 이러면 좀 하품 나고 좀 졸리지 않아요? 이 시간 되면?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날씨가 봄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춘곤증이 미려왔는지 식곤증에 춘곤증까지 같이 와가지고. 예. 이게 근데 사람이 하품을 하잖아요. 오지연 씨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옆 사람이 하품하면 전혀. 아니 졸린다. 가짜 하품도 네. 하니까 시원하네. 그리고 졸린다 듣고 있으니까 진짜. 그죠? 옆 사람 하품하면 전염돼서 네. 나도 따라하게 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 것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로요? 진짜로. 근데 단 싫어하는 네. 사람이 하면 안 따라한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하품하면 저절로 따라한다고요? 네, 그래서 전 가끔 요 얘기 들은 이후로는 네. 내가 하품을 심하게 하고 있다 싶을 때는 주변을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 하는지. 그래서 만약에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 나한테 마음이 열려 있구나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와이프 옆에서 한번 해보세요, 오진 씨. 정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일부러 좀 네. 크게 막. 이렇게 혼나는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와서 이렇게 하품이야? 막 이렇게. 시선을 일단 끈 다음에 한번 해보고 만약에 안 따라한다. 그러면 이제 뭐 네. 그런 거죠. 네. 뭐 이미 끝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뭐. 이것도 하품 하나로 또 오늘 의상할 수도 있겠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한번 진실한 사랑 테스트 하품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죠. 뭐요? 웃음은 전염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상하게 딴 사람이 웃으면 따라 웃게 되잖아요. 왜? 맞아요. 예. 그래서 왜 저 예능 프로 같은 것도 보면은 네. 그 웃음 소리를 계속 넣어주잖아요. 효과음으로. 예. 네. 그 관객들이 이제 웃으면은 요게 웃음 포인트입니다. 웃으세요 하는 약간 그런 사인처럼. 맞아요. 예. 그거 보다 보면 또 그 웃음 포인트에서 같이 웃게 되는. 맞아요. 네. 예. 그 저희도 이제 둘이서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같이 따라 웃어주면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모니터나 뭐 다른 사람 방송 네. 들을 때 보면 이렇게 웃고 있으면은 좀 같이 웃어지게 되더라고요. 맞아. 음. 네. 웃는 게 일종의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교수가 말했는데요. 네. 애정은 물론이고 소속감을 보여주는 거여서 같이 있는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는 경향이 많다고 하네요. 안 웃어요 지금? 일부러 참고 있는 거. 이거 봐. 네. 이거 웃으니까 저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하네 정말. 이제 웃음 치료 그래가지고 뭐 웃음 네. 강사도 있고 웃음 강의도 있고 그러잖아요. 한때 또 그거 갖고 또 유행 탔잖아요. 맞아요. 웃으세요, 뭐 억지로 어. 웃으세요, 막 이러면서 뭐 박수 치면서 웃으세요 이러고. 맞아요. 그래 오래 삽니다. 네. 그러면서 웃음 포인트도 막 집어주는 그런 강의도 많았었는데 네. 웃음이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알고 있는 엔도르핀이 나오고요. 네. 근데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웃을 확률이 30배나 높다고 합니다. 같이 쓸 때요? 네. 그렇군요. 왜 혼잣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혼잣말도 혼자 있을 땐 잘 안 하게 되지 않아요? 둘이 있을 때 뭐 누가 주변에 옆에 누가 있을 때 네. 이렇게 혼잣말하지 진짜 혼자 있을 때는 혼잣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혼잣말 잘 안 하는데. 원래가. 네. 애들 왜 신생아 때 네. 한번 웃기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경험 그렇죠. 있죠. 예, 또 막 이렇게 하다가 안 웃다가 탁 어쩌다 웃으면 웃어주면. 그럼 뭐 부모님들 그냥 맞아요. 저희도 뭐 그런 경험 다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애들이 날 때부터 웃음이라는 걸 모르다가 네. 따라 웃는 거를 배운대요. 웃음이. 웃음을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웃는 게 뭔지 배워가지고 점차 웃게 된다는데 뭐 때문에 웃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전염이 되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야, 그것도 또 과학의 비밀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생아는 웃음을 모른다. 배우는 거다. 그렇죠. 어. 그 앞에서 부모님이 사실 한 10,000번 정도 했을걸요. 네. 아이고 까꿍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얘가 한번 씩 웃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과학적인 근거는
거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내가 좀 웃으면 아기도 웃더라. 약간 이런 건 좀 느낀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아기 처음에 웃었을 때 되게 행복하죠. 그렇죠. 자, 여튼 웃음의 전염성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웃음을 선사하겠습니다. 네, 첫 곡입니다. 동물원에 첫 번째 하디슈 알고 이슈는요. 네. 요번 금요일이 일요일이 네. 이제 설날이죠. 그렇습니다. 참, 명절만 되면 한번 전화 드리죠? 저요? 네. 명절만 되면은 아니고 전화를 뭐 자주는 못 하는데 네. 전화를 드리죠. 네. 뭐 명절이니까 당연히 드리고 가끔 드리는데 항상 전화 드리면 그래요. 아유 왜 이렇게 전화 안 했어 이렇게. 맞아. 어제 그제 해도 네. 전화 좀 해라. 네, 전화를 하시면 근데 뭐 부모님 기대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전화 횟수는 네. 뭐 제 딴에는 그래도 뭐 좀 자주 한다고 하고 하려고 하는데 좀 못할 수도 있지만 항상 이제 왜 전화 안 했냐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 약간의 짐인 것 같긴 해요. 자주 못해서 죄스럽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좀 부럽죠. 맞아요. 예. 뭐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에 그러니까 저희도 계시는데 좀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 네. 네. 그 마음을 이번 설에 네. 용돈으로 표현하세요. 근데 아니 말투가 왜 그래요? 얼마나 준비돼 있나요? 오진아 씨대 궁금하네요. 용돈요. 네. 사실 뭐 설날 때 이럴 때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 좀 드리잖아요. 보내드리고 그쵸? 특히 드리잖아요. 멀리 있어서 네. 사실 저는요. 침을 삼키시네요. 네. 네, 뭐 받으면 받았지. 사실대로 얘기. 정말 아직도 세뱃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면 받았지 제가. 저 살기도 힘들고. 네, 입술 깎여물게 되네요. 부모님께 이제 가끔씩 용돈을 드리는데도 네. 조금 이제 뭐 우리가 넉넉하지가 못하니까 그동안 이렇게 받았던 거 생각하면 좀 되게 죄송하죠 항상. 그렇죠. 네. 네. 그 액수를 따져도 그러니까 뭐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이민 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네. 그럼 뭐 이렇게 뭐 누가 온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가끔씩 보내주실 때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생각해도 용돈 드리는 거는 좀 되게 턱없이 조금 드리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죄송하긴 하죠. 네. 네. 근데 제 머릿속으로는 네. 최소 미국까지 와 있으면 50만 원은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보낼 때? 네. 그리고 아니, 한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명절 때요, 아니면 명절에. 평소에? 명절에. 명절에 그렇죠. 평소엔 네. 전 안 드리는데. 평소에도 평소에 뭐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고. 예. 근데 명절 때는 좀 그래도 뭐 이제 새해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꼭 돈보다도 이렇게 마음으로는 안 항상 조사하면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설 선물 그러면 현금 이렇게 현금.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그 일이에요? 그렇죠. 편지나 정성, 사랑, 멘트 다 치우라 그래요. 그래요? 부모님 버전이에요 그게? 그렇죠. 얘들아 다 치워라 멘트 다 치워라. 말할 필요 없다. 가져와라. 보자. 봉투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용돈 현금을 좀 드리면 좋죠. 네. 얼마가 적당한가? 지금 그게 문제죠. 그렇죠. 저는 한 50만 원 정도는 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요즘에 그 결혼식에 보통 부주돈이 얼마입니까? 10만 원. 안 친하면 10만 원. 안 친하면요? 제일 적은 게 10만 원. 아니야, 와. 5만 원. 5만 원도 있어. 아예 안 친하면 5만 원, 조금 네. 친하면 10만 10만 원. 원. 네. 그보다 절친이면 좀 더. 20만 원. 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고 또 식사하러 가는 것도 약간 좀 눈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런 기사 봤어요. 그 결혼식에 네. 부인을 데리고 가서 호텔 결혼식이었는데 아, 부조를 10만 원 했다고 네. 대놓고 직장 동료가 뭐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한번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와서 내 밥값 내가 내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호텔 결혼식이어서 더 네. 비쌌겠죠. 부조보다 밥값이. 그 호텔에서 왜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잘못이지. 장소에 따라서 부조금을 달리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주돈도 요즘에 뭐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용돈도 뭐 좀 더 챙겨 드려야죠. 네. 그래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네.
한화생명 고 임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얼마나 적당한가? 얼마가? 네, 얼마가 제일 적절할까? 네. 대세는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중에 하나입니다. 골라주세요.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중에 하나가 제일 적당하다. 네.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적당하다. 제가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그랬어요. 네, 얼마예요?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갈게요.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에서 얼마가 적당하냐? 네. 30만 원이 적당할 것 같은데요? 아, 저는 50만 원 선택했는데 네. 30만 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제일 많았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그 이어서 20만 원, 뭐 50만 원, 50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럼 뭐 이제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단지 조사 수치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도 그렇고 뭐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사실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말씀도 뭐 그렇게 하시고 사실. 예. 그렇죠. 네. 그 대답이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액수가 중요해요? 나는 많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네. 나도 나중에 많이 받고 싶어요. 아니 그렇죠.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근데 이제 액수가 딱 뭐 얼마 드려야 된다. 그럼 뭐 많이의 그 기준이 사실 예. 뭐 어떤 게 얼마가 해야 많이냐. 이것도 사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건 그렇죠. 네. 상황마다 다르고. 뭐 어디 저기 재벌집 그 어머니는 뭐 50만 원이라고 많이 드렸다 그래서 50만 원을 만족 찌는 않겠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죠. 어쨌든 마음이죠 뭐 마음. 어쨌든 올해 조사에선 30만 네. 원이 대세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요. 30만 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사람들 생각할 때 한 30만 원 정도 선이다 이거죠. 네. 그리고 세뱃돈의 적정 금액은 세뱃돈. 자 우진아 씨가 지금 세뱃돈을 주게 생겼어요. 초등학생입니다. 얼마 주실래요? 제가 세뱃돈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제일 큰 돈이라고 받아봤던 게 10,000원이었어요. 예. 뭐 더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쵸. 그때 그 10,000원 받으면 큰 돈이었죠. 네, 그때 제 기준으로는 되게 컸고 보통 당시에 이제 세뱃돈 주시면 1,000원, 2,000원 주셨거든요. 맞아. 3,000원 주시는 분도 네. 있고. 근데 요즘엔 얼마가 적당하냐? 초등생한테 네. 우진아 씨가 지갑을 연다. 얼마를 꺼내시겠습니까? 10,000원이죠, 뭐. 초등학생 10,000원. 초등학생인데 뭐 10,000원 주면 되지 않겠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3만 원, 고등학생 5만 원? 35,000원? 아니 세뱃돈을 5만 원씩 주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지금 적정 금액이 나왔는데요. 네. 적정 임금 아니 혹시 뭐 설날에 받고 싶은 봉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적정 금액이 네. 초등학생 포함해서 그 밑으로는 한 3만 원. 3만 원. 그다음에 네, 3만 원. 중학생이 네. 5만 원. 중학생 5만 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10만 원을 10만 줘야 원.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도 조사 결과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볼 때도 5만 원짜리가 그 나오고 나서부터는 네. 아유 조금 더 주자고 5만 원짜리 주시는 분들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초등학생이라고 10,000원 주면 네. 되게 섭섭해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 집 부모가 화낼지도 몰라요. 그렇지. 네. 저게 다 내 건데. 집에 가가지고 뭐 아무개 씨는 애가 세배했는데 10,000원짜리 하나 딸랑 주냐 뭐 이렇게 부부끼리 그럴 수도 있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유 뭐 이렇게 많이 주세요. 갖고 와, 엄마한테 이렇게 되죠. 그렇죠. 뭐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맡아줄게. 맞아. 뭐 너 대학 가면은 다 준다. 예. 통장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적으면 놓는다. 네 거 따로 다 챙겨놨다. 없어. 내 네 이름 공부 시켰잖아. 이러잖아요. 그때 가서. 믿었는데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없어요. 맞아. 예. 진짜 믿었는데. 엄마 나 이번에는 세뱃돈 30만 원 오래 이렇게 딱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래 엄마가 은행에 잘 넣어놓게. 아유 그래 다 이거 네 거다. 통장이 없어. 엄마 지갑으로 쑥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근데 요 조사를 보니까요. 그 부모님한테는 뭐 내 사정도 다 아시고 상황이 그러니까 조금 뭐 조금 덜 드리더라도 이 남의 집 아이들한테 이렇게 줄 때는 그래도 좀 그 집 부모를 봐서 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좀 이게 어느 정도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은 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너무 작으면은 미안할 것 같은? 미안할 거기보다 뭐랄까 받고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왜?
설에 한번 찾아뵐게요. 애들이고. 아니 저는 저는 부모님을 더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 그래요? 애들은 뭐 모르겠다. 아니, 애라 언제 또 보겠냐 너랑 이렇게. 아니 우리 애들이면 괜찮은데 남의 집 애들을 이제 만났을 때 네. 그래도 5만 원씩 3만 원씩 다 주려 그러면 되게 부담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도 그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약간의 그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어가지고 뭘까 궁금하네요. 그 제가 10,000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 부모님 아버님 그 직장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어요. 네. 그 회사는 아니고 아니 아버님 군인이셨는데 네. 여러 계급의 사람들이 이제 한 집에 다 모였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제 그 세배를 하죠. 네, 세배를 딱 했거든요. 그 대령 네. 무궁화 세계 오. 이제 제일 그 연대장인가 하여튼 이제 제일 높은 사람. 애들이 이제 한 10대 명이 쫙 세배를 한 거예요. 네. 단체로.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세뱃돈을 지갑에서 딱 꺼내주는데 어떤 애는 뭐 2만 원, 어떤 애는 3만 원, 친구인데 뭐 나이가 좀 많거든요. 어떤 애는 3만 원, 저는 10,000원 주더라고요. 아버지 계급별로 받는다. 아. 희유씨 이렇게 된 거죠. 그거였어요. 야. 예. 계급별로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약간 좀 야 이거 그때부터 제가 사회의 어떤 그 쓴맛을 느끼고 네. 남의 집 아이들은 아니 차라리 그냥 안 주면 안 주더라도 작은 돈 주면은 좀 미안할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때부터 예. 들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어릴 때 그거 했던 생각만 나요. 뭐요? 언니하고 동생하고 다 모여서 얼마 벌었냐 막 이러면서 아 그렇죠. 계산하고 예. 그리고 저 삼촌한테 우리 세배하지 말자. 항상 짜게 주거나 안 준다. 막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이거 끝이야. 막 이렇게 장난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알고 이슈 핫이슈 함께하고 이슈. 슈슈슈. 저신다 아던이라고. 예? 저 신이 다 아던? 여기 영어 표기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저도 네. 여기 한글로 저신다 아던. 네. 네. 뉴질랜드 총리 사임 발표. 이게 뭐 총리가 사임을 발표할 수도 있지 그랬더니 약간의 사연이 있는. 네. 그렇습니다. 사임을 발표하면서 현장에 있던 자기 배우자한테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말했대요. 되게 낭만적이다. 또 이런 것도 여자분들. 그죠. 근데 이 총리는 참고로 여자예요, 여자. 어허. 예, 총리가 여자고 여자가 이제 남자한테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임을 안 하겠다. 총선이 이제 올해래요. 네. 올해 뉴질랜드 총선이 10월 14일인데 이제 노동당 대표 노동당이고 네. 예, 총리고 그래서 이제 또 총선 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안 하겠다.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이유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유는 나도 인간이다. 에너지가 고갈됐다. 예. 그러면서 이제 5년 한 반 정도 했나 봐요. 예, 하면서 이제 그 가족에게 충실하고 싶다. 네. 근데 그 우리 결혼하자 그랬잖아요. 이 남자하고 사이에 애가 있는데 결혼을 아직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혼관계였고 딸이 있네요. 네. 예, 딸이 있는데 결혼 안 했나? 그게 조금 의문이 갔는데 뭐 여기 얘기로는 그래요. 결혼식을 못 올렸다. 코로나나 뭐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총리도 되고 뭐 이렇게 일단 코로나가 가장 큰 이유라고는 하는데 결혼식을 막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자꾸 차일피일 미뤘나 봐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내 가족 내 인생에 더 충실하고 싶다. 예.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정에 충실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그치. 아니,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예. 아니 그리고 또 뭐 어차피 같이 살고 있잖아요. 결혼식은 뭐 그냥 어차피 올리면 되는 거고. 굳이 이제 내가 하는 일 이렇게 총리 일까지 중간에 사임하면서까지 가정을 위해서 그냥 좀 같이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 애가 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난 그냥 엄마로 있고 싶다. 네. 요 말이 뭔 말인지도 알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부모 입장, 특히 엄마 입장에서는 네. 그 아이를
좀 이렇게 돌보고 싶은 마음이 크죠. 특히 애들 어릴 때. 아 막 맞아요. 우는데 어린이집에 넣고 돌아설 때 막 이럴 에이. 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또 이 이민 생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 이제 이민 와서 아이들 네. 키울 때 음. 아니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못 키우고 이렇게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고 막 이런 속상한 일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내용을 그죠. 보니까. 맞아. 예. 그 아이들일 때 부모가 좀 꼭 키워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린아이일 때. 근데 또 직장 마음으로서 네. 성공하신 분들은 보면 그 시기를 잘 견뎌라. 절대 직장을 놓지 마라.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산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 거기서 주저앉으면 나중에는 산에 오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이 때문에 네 커리어를 망가뜨리지 마라. 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은 당사자 몫이에요. 여자 몫.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네. 내가 이제 이 아이를 아이를 돌봐야 되는 마음을 좀 누르면서 내 직장 경력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전업주부로 돌아서서 아이에게 이제, 사랑을 쏟을 것인가. 아이와 가정에게 충실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뭐 답은 없죠, 그죠? 맞아요. 네. 막 어릴 때 진짜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애가 나중에 그거는 똑같아요, 진짜. 예. 아무리 뭐 정성 다해도 뭐 컸으면. 예. 저 제일 속상한 거는 이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예. 조금 그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조금 그 가족 개념, 네. 내 부모님은 내가 모셔야 된다, 약간 이런 거 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약간 개인주의. 예. 예. 내일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그렇죠. 한편 좋으면서 한편 좀 아쉽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애들 그 학교에서도 보면은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꼭 물어보고 먹거나, 남의 거 먹을 때 잘 안 먹거나, 네 거 내 거 예. 뭐 이러잖아요. 나눠 먹지 않고. 예. 근데 학교에서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남이고 그러니까는 이해가 되는데 네. 잘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애가 아빠 거를 뭘 이렇게 먹을 때도 자기 거 다 먹고 이제 먹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그냥 먹어 이러면 되는데, 아빠 거잖아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네.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다 이런 생각을 벌써부터 갖고 있나 싶어가지고 약간 서운한 거 있죠. 아니 그보다 나는 그 전에 그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가 아빠 거 손대 물어보고 먹어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몽둥이 날아가죠. 내 건데. 아니 별게 다 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아빠 거라서 아빠 거는 아빠 거니까 어. 내 거 내 거고, 아빠 거 먹으려면 물어봐야 되고 당연히. 뭐 약간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 느낌이 좀 싸하다. 예, 듣는데 약간 이게 벌써부터 그 아이들이 어떤 그 개인적인 그 독립심이 강한 건가, 아니면은 미국에서 자라서 그런가?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일 때는 그냥 철없이 그냥 아빠 거 다 뺏어 먹고. 맞아요. 내 거는 안 먹더라도 아빠 거 먼저 먹고 먹었으면 예. 좋겠는데. 그래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죠. 보통 그렇게 하는데 한번 언젠가 뭐 그런 그 질문을 딱 받고 나서 네. 역시 이제 미국에서 자라서 그런가, 여기서 크면은 부모와 자식의 그게 좀 우리 때보다 좀 달라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유대감 같은 게 좀 예. 덜하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좋은 점들도 있겠죠. 뭐가 좋을까요? 알아서 척척 자기 할 일 해나가고. 예. 뭐 부- 어느 성년이 딱 된 이후에는 부모가 딱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이런 거.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예. 원래 여긴 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는 참 부모한테 손 안 벌리는 것만 해도 애 잘 큰 건데. 그렇지. 예. 고마운 건데. 근데 여기 영화 보면은 왜 그런 건 많더라고요. 나는 부모님한테 도움 하나도 안 받아 뭐 이러면서. 맞아. 예. 공부도 혼자 알아서 하고 나중에 사는 것도. 다음 하디슈 가겠습니다. 네. 캐나다에서 권고 사항이 나왔어요. 이건 바람직한 권고인가? 일단은 어떤 공고 사항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술을 한 주에 하루도 아니고. 한 주에 얼만큼 이상 먹지 마라. 권고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기사에서는 사실상 금주령이다. 음.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이 됐는데, 한 주에 맥주 몇 잔
매일 한 잔 정도는 먹어도 되죠. 한 잔, 네, 하루에 한 주에 한 7잔 정도. 7잔까지. 네, 괜찮다. 그 정도면 사실 먹는 게 아니죠. 왜냐면 그쵸. 한 번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 맥주를. 그래도 뭐 한 번 먹을 때 2잔 이상 꼭 먹게 되죠. 2잔 이상 먹으니까. 근데 일단 캐나다에서 말한 건 한 주에 맥주가 2잔입니다. 2잔. 너무 적다. 되게 작죠, 그죠? 그쵸. 음. 이거는 뭐 한 주에 2잔을 먹어야지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건강 기준이라고 해서 권고를 한 거거든요. 캐나다 약물 중독 센터에서 이 술이 이제 안 좋다. 뇌졸중, 심장 질환, 암 이런 걸 유발하기 때문에 2잔만 마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술자리가 일주일에 2번 이하가 되면 건강을 해칠 위험이 훨씬 낮아진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데. 맥주가 평균 한 5도 정도 되잖아요. 4도, 5도. 그렇죠? 그래서 맥주 한 잔. 그러니까 한 병짜리 그러니까 2잔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도짜리 와인은 한 잔, 148ml, 한 잔. 150, 네. 그러니까 반잔 정도 돼 있죠. 40도짜리 독주는 한 잔. 한 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거의 진짜 그냥 한 잔 정도가 제일 먹지 좋다. 말란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사실 맥주 한 잔 먹을 바에 안 먹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어디예요? 캐나다 아니죠. 뉴질랜드인가 호주에서 왜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20 몇 세 이하부터는 이제 담배 그 안 판다. 뭐 이런 네.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 아예 금연 국가가 되는 그런 예.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닌데 그런 거 보면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뭐 이런 술이나 담배를 좀 아주 건강에 안 좋은 물질로 이제 취급을 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사실은 술, 담배 때문에 생기는 건강 문제가 나중에 국가가 해결해야 될 큰 숙제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나라별로 그게 되겠냐고요. 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담배도 그래요. 숨어서 하겠지. 아니 그러니까 담배 같은 것도 처음부터 그 나라에서 네. 아예 금지를 딱 만들질 말지. 예, 시켜놨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전 세계는 이미 술과 마약까지 아니지만 술과 담배로 다 뒤덮여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건강을 이유로 좀 제재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일고 있다. 뭐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캐나다에서는 어쨌든 좀 난리랍니다 이게. 그러네요. 사실 네. 너무 적네요. 그리고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연말에 네. 맥주 한 잔도 안 마시기 뭐 이런 캠페인도 벌어진대요. 네. 그 정도로 한 잔도 안 마시기. 한 잔도 안 마시기. 야, 1월 한 달은 안 먹기. 연말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캠페인인가 보네요. 그렇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캠페인이 나올 확률은 좀 없을 것 같긴 해요. 없을 것 같아요. 한 잔도 안 먹기 뭐 이렇게. 예. 예. 금주하기 뭐 이런 거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은 너무 그래서- 좋아하니까. 사실 한국은 약간 그 음주 문화가 예. 조금 세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예. 예. 일단 그 문화 자체도 같이 마셔야 되는 문화에다가 맞아. 안 마시면 막 좀 예. 이렇게. 예. 끝까지 가야 되고 또 맞아. 가줘야 되고 또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중간에 나가면 좀 예. 이렇게 미움받고. 그리고 뭐 술자리 가가지고 뭐 한 잔만 먹고 안 먹는다. 그 분위기를 깬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예. 저거 또 심지어는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하고. 맞아. 술맛 버리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근데 그 문화도 많이 바뀌긴 했어요. 예. 요즘에는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도 뭐 접해보질 못했으니까 요즘 신세대들은 뭐 아예 그냥 뭐 대놓고 안 가기도 하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회사에서 일단 회식 문화가 점심에 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뭐 가족과 함께. 저녁에 회식하자 그러면은 그 저기 뭐 약간 비정상 취급받는 그런 느낌이죠. 그죠? 약간 꼰대 느낌. 예. 좋은 거예요? 글쎄 뭐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고 뭐 그걸 신나하시는 분들은 뭐 따로 해야죠. 근데 아무리 그 가정 문화를 중시한다 그래도 뭐 어쩌다가 한 번씩 회사 끝나고 좀 긴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좀 얘기도 나누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면 되죠. 아, 회사에 오늘은 회식이다 뭐 이렇게 해서 단체로 뭐 우르륵 빠지면은 눈치 보이는 이런 자리가 없어지는 거. 마음 맞는 사람끼리 먹어라.
예전에는 으쌰으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서서히 사라지더라고요.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마음이 안 맞아도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좀 가져서 뭐 자주 먹자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술 먹자는 것도 아니에요. 밥 먹자 이거죠. 밥. 그건 괜찮죠. 네, 밥 한국인데 먹고 술 먹자니까. 그런가? 그럼 아예 그럼 안 하는 게 나아요? 아예 저녁 저는 그거 다 해봤거든요. 강제로 가야 되는 네. 회식 문화부터 이제 안 가는 것까지 그런 변화를 쭉 지켜봤어요. 버틸 수 있는 문화도 접해봤어요? 그럼요. 예. 그래 실제 안 간다는 쪽이었어요? 아니면은 저 후배들이 안 온다는 쪽이었어요? 그냥 갔죠. 김소영 씨는 그러니까 그냥 갔고. 예. 내가 안 가는 쪽이었어요? 아니면 애들이 안 오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소영 씨가 야 다 회식하자 이래가지고 예. 그 젊은 사람들이 안 쫓아오는 문화를 느껴본 거예요? 아니면은 김소영 씨가 윗사람이 회식하자 그랬는데 내가 안 가는 안 가는 액션을 해봤냐? 어떤 거를 처음 해봤냐고요? 일단 90년대 후반에는 네. 다 가야 되는 분위기여서 네. 갔고 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넘어서는 2010년 넘어서부터는 네. 원래 그런 분위기를 다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됐죠. 젊은 애들이.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가능하면 안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죠. 이쪽 편에 서려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에 휩쓸려서 안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식에? 일단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주도하는 거는 이제 김소영 씨 세대일 거 아니에요? 꼰대니까. 아니죠. 제 윗세대죠. 윗세대. 부장급 세대. 아니 어느 정도 중간 세대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에 껴서 네. 애들을 보고 애들한테 회식을 끌고 가는 위치였는지 아니면 중간에 껴서 애들이랑 같이 회식을 안 따라가는 위치였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후자 가깝네요. 애들에 휩쓸려서 네. 아싸 안 잘됐다.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지만 그쵸. 나 이제 안 갈래. 이제 애들이 안 야 가니까 우리끼리 가자. 우리끼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네. 꼰대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뭐 안 가려는 애가 있는데 네. 강제로 와라 이런 건 없었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뭐 좋다 그러긴 하는데 아마 좀 위에 연배 분들은 네. 그래도 그런 문화가 좀 그리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렇고. 저는 근데 결혼을 딱 하는 순간부터는 그런 회식 자리가 너무 싫더라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네. 근데 갔다 가야 되니까 되게 부담스럽고 재미도 없고.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게 서로 편해요. 억지로 막 뭐 가자 그러는 것도 불편하고. 맞아요. 그냥 뭐 2차 가서 같이 얘기 좀 더 할 사람 이러면 오는 사람만 딱 오고. 그치 갈 사람만 가고. 안 간다는데 그냥 가자. 뭐 억지로 들어가면 너 빠지면 분위기 깨진다. 맞아요. 그런 거. 어쨌든 캐나다는 잘 됐어요. 맥주 그렇습니다. 2잔. 네. 근데 이거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니까. 뭐 그래도 나라에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애주가들은 반발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의 문화 권리를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는. 이러다가 이거 법으로 제정됩니다. 야, 캐나다 안 갑니다. 일주일에 맥주 2잔만 마셔야 되는 나라 이러면은. 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